안녕하세요, 채소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완전 비건으로서 동물성 하나도 먹지 않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떻게 고기를 끊고 살지라고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는 뭐 치즈라든지 우유 이런 것들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부분 채식을 하고는 싶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못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간 경험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보면 제가 제 인스타에서도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수많은 채식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식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이제 영양학에 근거한 학자들이 쓴 책들이죠.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 자체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유, 확신을 갖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채식을 하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사실 즐겼다기보다도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 가지가 저의 비결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책,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식단들이 동물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뭐 소세지라고 하든지 햄이라고 하든지 뭐 베이컨이라고 하든지 삼겹살, 요즘엔 또 많이 먹잖아요. 쇠고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고기가 원체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빼고 나면 사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남지? 김치? 김치 이 정도 남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채소만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먹는 이유는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건강하기 위해서도 먹기도 하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생존을 위한 먹거리.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를 얻었습니다. 주변에 정말 그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누구 하나 채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겪어본 사람도 없고. 당시에는 SNS에서 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뭐 찾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전혀 무지했었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 아내가 그 맥두걸 박사의 책을 하나 추천을 해줬는데 이겁니다. 이거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이분이 책이 2권이거든요. 이거가 하나, 이거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차차 또 다른 콘텐츠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을 제가 정독을 합니다. 거의 공부하다시피. 막 노트에 적고 외우면서, 그리고 또 내가 안 지식을 아내와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첫 번째 찾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껏 먹고도 살 빠지는 음식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모든 종류의 과일. 잘 들으세요. 모든 종류의 채소, 통곡물과 통곡물 시리얼, 그 다음에 각종 덩쿨 식물 및 열매, 그러니까 애호박 및 호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콩과 식물들, 콩 뭔지 알아요? 강낭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뿌리 식물, 감자나 고구마, 또는 천연 소금 및 천연 설탕,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천연 양념 등. 이 모든 것들은 많이 먹어도 오히려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죠. 이거만 먹으면 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종류의 채소, 상추, 양배추, 양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채소들이에요. 다만 관심이 좀 없었을 뿐이지. 그쵸? 엄마가 먹으려도 안 먹었을 뿐이지. 그런 채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음식에서 이런 채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쌈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밥상 위에다가
쌈하고 그 다음에 천연 양념 고추장이나 된장을 곁들여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감자와 고구마 널렸잖아요. 그쵸? 감자 고구마는 늘상 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간식으로는 그냥 이걸 먹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일. 제가 지금은 과일을 자주 먹고 주식처럼 먹지만 당시에 채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과일을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커피 한 잔에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는 그냥 야 그럼 뭐 좋네 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과일은 왜 그렇게 비싼지 사과 하나 사 먹는 것도 되게 아까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일에도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 무기질 다 들어있습니다. 네, 비타민, 식이섬유 다 완전 식품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채식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를 먼저 정하게 됐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것만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느냐? 네,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영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사실 거의 배워본 적 없죠. 저 언제 배웠더라?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그때 뭐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 우리 몸을 구성하고 뭐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고 이렇게 좀 단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우리 그 흔한 말 있잖아요. 뭐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지 단백질이 필요해. 단백질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은 정말 아주 극소량 필요해. 많이 안 필요해.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나 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단백질은 정말 얼마 안 필요해. 제일 너에게 필요한 거는 정제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이야. 이 탄수화물이 너의 몸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줘. 운동하게 만들어줘. 움직이게 만들어줘. 머리를 쓰게 만들어줘. 이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죠. 이 책을 이어보면 약간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러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뭐냐? 찾아봤더니 여기서 얘기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뭐 통곡물, 그 다음에 잎채소, 과일, 그냥 우리가 흔히 늘상 보고 있었던 것들, 이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채식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처음 시작 때도 이 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이후에도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연식물식은 채식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금 여기서 부연을 하자면 자연식물식은 완전 채식, 그러니까 비건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가공식품까지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오일 있잖아요. 뭐 올리브유라고 하든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배제하는 조금 엄격한 식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분이 쓰신 책을 한 권 더 읽었고 이따가 조금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콜린 캠벨 또는 이 아들이 쓴 함께 공동 저자거든요. 토마스 캠벨이 함께 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좀 두꺼운 책들,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채식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까지 읽고 있고요. 그 영역이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면역력에 관한 책들, 뭐 소금 이런 데까지 영역이 확장이 됐죠. 이런 지식들이 쌓이니까 제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이 생기고 그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새로 증명된 지식들로 이제 바꿔가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먹는 거는 지식으로 해서 먼저 알았던 게 제 첫 번째고요. 전 사실 그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착오인데 제가 일단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콜린 캠벨하고 토마스 캠벨이 쓴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이 책의 내용을 되게 공감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느긋한 태도를 가지면 실생활에서 식이요법을 적용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저희 마인드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뭐 고기를 다 끊고 뭐 절대 뭐 유제품도 다 안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면 우리 앞으로 채식해? 그러면 이거는 안 먹을 거야 하고 채식을 아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는 30 중반에 이 채식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간 적어도 뭐 20년 이상, 최소 20년, 25년 이상은 육식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동물성 식품을 계속 먹어왔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인이 박히도록 식습관이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인데 한순간의 결심으로 내 몸에 있는 그 모든 식습관을 바꾼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바꿔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고기를 안 먹겠어. 그래서 한 3일쯤 지났어요. 근데 저게 진짜 너무 먹고 싶어. 막 지나가는데 고기 냄새가 막 나면 막 집에 가서 막 얼른 사서 구워 먹고 싶어.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라 그랬잖아요. 시행착오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행착오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온 식습관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먹어보고 이게 어떤 맛이지?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네? 라고 하는 정도만 느끼고 넘어가시면 되고 욕구에 대한 해소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채식을 하시다 보면 동물성 식품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맛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후각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정말 와 이게 진짜 고소한 냄새야. 야,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와, 정말 군침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채식을 하고 나서부터 이 채식이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면 이런 냄새들이 그렇게 고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먹는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못 먹는다로 끝나는 게 채식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그러다 한 번 먹어보고 또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그러다 먹어보고 하다 보면 웬만하면 제 생각인데 제 경험상 제 아내도 그랬고 결국에는 못 먹게 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배제해야 돼. 본인이 자리 잡혀 있는 식습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일단 고기를 안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네. 그러면 뭐 해물 종류도 안 먹어보고 그럼 또 괜찮네. 그럼 또 바꿔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들은 느긋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조금 참아보고 먹고 또 해소하고 느낌을 또 되새겨보고 예전에는 되게 고소했는데 이번에는 지방 맛이 너무 많게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오랜 시간 자리 잡혀온 식습관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고요.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나요. 문득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나는 채식이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럴 수 있고 주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뭐 햄버거라고 하든지 뭐 피자 뭐 많아요. 온통 광고 투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고 자극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조금은 참으면서 웬만하면 배제하면서 한두 번 먹어보고 또 해소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말하고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좀 챙겨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 저는
이 책 말고도 또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뭐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또 책이 있거든요. 로우푸드 관련해서 그 책에 보면은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과일을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일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네, 단 거 먹고 싶을 때는 사과나 네, 귤, 뭐 배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채소의 맛이 잘 느껴져요. 예전에는 제가 나물 종류를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나물 요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쉽고 간편해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해보시면 되게 금방 익숙해질 건데 여러 가지 나물들이 사시사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맛이 다 다르고 또 그 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약간 미식가가 된 느낌으로 굉장히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는 사실 고기 외에는 다른 거 별로 생각을 못 했어요. 모든 고기를 다 넣어서 먹었으니까. 근데 채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무얼 먹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저 세상에 있는 음식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뭐 스프 같은 것들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는데 뭐 당근 스프, 감자 스프, 또 최근에 올렸던 뭐 옥수수 스프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채식을 안 했다면 이런 음식들이 있는 줄 몰랐겠죠. 그래서 오히려 채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오히려 누가 왔을 때 예전에는 그냥 뭐 삼겹살 뭐 구워 아니면 뭐 족발 시켜 아니면 보쌈 하나 시키고 이렇게 하자. 이제는 만들 게 너무 많아서 뭘 줘야 될지 약간 좀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큰 거죠. 채식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더불어 쫓아와요. 예.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채식을 하더라도 오일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을 피하지 않으면 살은 찝니다. 예. 살은 쪄요. 예. 근데 어쨌든 채식을 제대로만 했다면 체중 감량이 아주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kg 이상이 빠졌고요. 뭐라 그러죠? 다이어트는 뭐 최고의 성형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멋져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예. 살이 내가 운동 별로 안 했는데 저절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먹었던 모든 육류, 가금류, 그러니까 뭐 닭고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단백질, 고지방 식품들이에요. 지방 함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칼로리, 내가 먹은 칼로리에서 이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내가 실제로 운동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항상 더 많이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살이 안 빠졌던 거죠. 근데 오히려 먹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싹 제외시키고 나니까 채소에는 아주 소량의 지방만 들어가 있거든요. 과일에도 소량의 지방만. 딱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먹는 게 줄어드니까 활동량도 늘어나고 상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살은 저절로 빠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체중 감량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책에서는 운동에 대해서 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막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뭐 크로스핏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냥 나가서 걷는 정도, 햇볕을 쐬면서 산책하는 정도만 주기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 것, 그리고 두 번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 것. 그렇죠? 참고 먹어보고 느낌을 알고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반드시 여기서 지켜줘야 될 건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서도 매 식단마다 채소를 끊임없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식단은
제가 보기엔 쌈인 것 같아요. 네, 상추쌈, 뭐 케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채식을 하면서 느껴지는 즐거움들, 미각이라고 하든지, 미각이 개발되잖아요. 후각도 개발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중의 감소, 그리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몸의 상태가 좋아져요. 예전만큼 똑같이 잠을 자도 예전에는 되게 피곤했다면 채식을 하고 난 뒤에는 되게 가뿐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 기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그런 비건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